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식 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 재판. 식 절차란 거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벌금 등 어, 처리하는 거죠. 근데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하여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 단독으로 할 거냐 합의부로 할 거냐 결정해야 되겠죠. 1심 공판 절차는 동일한 심급. 자, 단독 판사는 단독 판사, 합의 판사는 합의부,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 약식 명령이 1심 공판의 전심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판례를 먼저 보는 이유가 판례 보고 이론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론을 떠올리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먼저 보는 거고요. 약식 명령이 1심 공판 절차에 전심, 바로 앞에 있던 재판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자, 약식 명령 벌금 20만 원에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에 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17조 7호, 즉 검사가 약식 기소에서 판사가 벌금 20만 원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다시 1심에 관여하였다가 해서 17조 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앞에 재판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사법경찰관료로서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거기서 당연히 빠지는 것, 재판할 수 없는 것,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칙명령을 했어도 그 판사는 결국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험 많이 나오는 거가요. 형사소송법 17조 7호가 1775가 많이 나오는데 전심 재판 관여한 거는 어, 전심 앞서 이루어진 재판 관여는 자, 상소에 의하여 불복 신청. 나는 억울하니까 불복 신청. 나는 억울하다. 불복한다. 하고 재판에 관여된 경우, 즉 억울하다라고 신청해서 재판에 관여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없죠. 그죠? 억울하다고 신청된 재판에 관여된 것을 말한다. 자, 같은 당사자의 다른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역시 뭐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당사자의 다른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역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은 정식 재판에 청구해도 할 수 있다 했죠? 전혀 관계가 없다 했죠?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1775, 18115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자, 여러분 좀 헷갈리죠? 이게 교수님 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다시 볼게요. 어,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
정식 재판의 항소심 판결, 즉 여기서 말하는 항소심이란 것은 불복신청이죠. 불복신청. 항소심 판결의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1775, 1815의 소정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즉 불복 신청된 사건, 불복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복 신청 어떤 그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로 보기 때문에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복 신청에 관여한 때. 자, 여기 별표 하나 할게요. 항소심 판결. 이 항소라는 건 억울하다, 인정 못한다잖아요. 그죠? 단순히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된 게 아니라 정식 재판 절차는 회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식 재판 절차가 억울하다 하고 항소했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불복 신청이죠. 또 불복 신청을 했는데 억울하다 불복 신청했는데 그,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 심리로 관여가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척이나 기피가 되겠죠. 단순히 정식 재판 절차에 올라간 거는 항소 뭐 억울하다 이건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불복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정식 재판에서 불복 신청한 건 또 다른 새로운 판사가 맡아야 되겠죠. 조사 심리에도 관여가 됐고 그런 경우에는 제척 기피가 된다. 자, 재심. 재심이란 거는 무죄죠, 무죄. 다 판결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끝났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죠. 뭐 증거 조작. 또 결정적으로 범인이 잡혔어요. 우리 화성 사건처럼 범인이 잡혔습니다. 명백하죠. 이런 거는 다시 재판이야. 다시 재판.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합니다. 범인이 나왔고 재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롭게 이제 재심을 다시 하는 거죠.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 재판장 판사가 재판장이란 거는 원심의 재판장은 합의부에서 재판장이 있고 좌우 배석 판사가 있죠. 좌우 배석 판사는 판사 임용 받은 지 한 1년에서 3년 된 사람들 수명 판사로도 활동도 합니다. 판사가 사건이 들어오면 배분을 해주죠. 좌우 판사 배분해 줍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재심 청구 사건, 재심은 새로 하기 때문에 제척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건은 많이 틀리겠죠.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항소, 불복 신청 꼭 해야 됩니다. 항소, 불복 신청, 전심 재판 조사 업무에 관여 별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자 정식 재판 항소심 판결 이거는 관여할 수 없죠. 제척 기피 원인이죠. 방금 있죠? 1775 181항 1호 법관이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됩니다. 제척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 신청이 된 당해 사건의 판결 절차를 말하므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 공판, 억울 불복 안됨이 관여입니다. 경질되어 관여한 것에도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할 수 없죠. 경질했잖아요. 이미 잘려서 갔다면 뭐 이것 때문에 상고 이유가 안 되겠죠. 잘렸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꼭 두 가지. 불복 신청 항소심, 전심 재판의 관여자, 제척 기피다.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17조 7호 소정의 전심 재판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는 당연히 제척이죠. 형사소송법 1775, 17조 7호 전심 재판의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 할 것이고 맞죠? 그와 같은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지 않죠? 자,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면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를 조사한 경우, 증인 신문 절차 관여한 경우 증인을 신문했단 말이에요. 증거조사, 증인 신문, 재정 신청 절차에서 공소 제기. 이거는 제기해라. 재판으로 정하는 거죠. 공소 제기해라. 검사가 안 해도 해라. 이거는 유죄가 확실하다. 또 수탁판사. 판사는 서울에 있는 판사가 재판장이 부산에 있는 판사에게 이거 좀 대신 확인 좀 해라. 조사해라. 하고 명을 받아 갔던 판사. 수탁판사. 역시 증거조사한 경우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22조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할 소송 절차란 실체 재판의 도달에 직접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 절차를 말하며 기피 신청일 때는 소송 진행을 딱 정지해야 된다. 그 정지는 본안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본안 판결. 구속기간에 갱신 같은 거는 좋잖아요. 그죠? 포함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보험되고 좋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22조에 위반하여 22조는 방금 했죠?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뭐한다? 정지한다. 위반하여 권한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 소송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는 그 후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뭐한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피 신청을 받으면 본안 판결의 소송을 뭐한다? 정지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심 재판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조사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다음에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조사한 게 아니라 판사로서만 하는 거예요. 판사로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판사로서만. 구속 적부 심사에 관여했다. 증거 보존했다. 자, 판사로서만 역할만 한 내용, 구속영장 발부,
보석 허가 결정, 적부심 관여, 증거 보존 절차, 증인신문. 이거는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본다. 그 업무 안에서 했던 거고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전심 재판에 증거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17조 2호에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관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자 법에 규정돼서 요건이 있으면 잘라야죠. 안 된다, 당신 안 됩니다. 제척. 기피란 거는 제 피고인 내가 이 판사 안 됩니다. 기피하는 거죠. 피고가 주체있는 거는 기피. 법에 규정돼서 해당 요건인 거는 제척.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25조 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통역인에게도 엉뚱한 말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준용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 사실혼 관계는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이란 거는 권리관계에 법률적인 권리를 주고 권리를 안 주는 거죠. 근데 법은 문서주의란 말이에요.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만 그 권한을 상속분을 인정을 합니다. 법적 능력을 인정합니다. 친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자, 형법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르고 형법 17조 2호에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 사실혼의 피해자 사실혼 배우자라 해도 사실혼 배우자가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소법 25조 1항 2호에 정하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쁘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나쁘게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사실혼은 가족이라고 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없다. 재밌는 판례죠, 그죠? 아마 재판부 대법원에서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일 거 아닙니까? 형법이 없네? 민법에 가족 아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피해자를 나쁜 말 할까? 그렇진 않고 올바른 말하겠지? 문제될 거 없다. 뭔가 받겠죠, 그죠? 두 번째 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